자, 오후 시장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평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한 줄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개장했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어땠죠? 저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돌발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현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과거 이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충격이 한번 오게 되면 증시 자체가 정말 크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적 파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른 이제 창조적 상승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한 차례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섣불리 손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선택은 좀 어느 정도 주의하시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놓으신 상황에서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 주는 시점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게 리스크 해소가 완전히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 지금 들이우고 있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 추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경기가 정말 좋았다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투자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불경기 시기에는 정부 신뢰도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다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출근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기업 성장 업종에 투자했다면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고 이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섣불리 손절하는 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 지수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정말 어려운 적이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지수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봤을 때 2019년도 이때도 지수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도 사실 경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증시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었고 기준금리 이때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2019년 말에도 이제 지수 살아날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과연 코로나 팬데믹 때 손절을 하는 게 맞았을까, 추매를 하는 게 맞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추매를 하는 게 맞았고요. 오히려 이때 급락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20년도, 21년도에 나와줬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급락하면 사면 되지 지금부터 손절했다가 급락하면 사면 되지 왜 손절을 하면 안 되냐 하실 수 있겠는데 이걸 맞추겠다라는 것은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비가 무조건 온다라고 예측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네요. 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급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건 장기적으로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준금리 인하는 초반에 불경기 모멘텀이 워낙에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수를 이제 급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절반 정도는 이제 공격성을 띠시면서 가되 절반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급락을 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간에 또 여러 가지 패턴들 봤었을 때 우리 증시에 추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급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고요. 실시간 대응 저희와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해요, 저희. 자, 그렇다면 오늘 5이슈 한번 열어보면서요. 계속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5이슈는 직접 열어주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열어주시죠, 대표님. 네, 한국경제 비상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네, 비상입니다. 비상 기업의 리스크 커지나 앞선 이야기와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정말 비상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시장 계속 본 지 오래됐는데 왜 이 이슈를 또 오늘 또 선정을 해오셨을까요, 대표님? 저는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흔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 준비를 그런 해왔어요. 마음. 예, 네. 예. 지금 사실 급락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고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기업 가져가는 게 자체는, 네. 예, 저는 맞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제 그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지만 증시 그리고 거시적인 문제에서 대외 변수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멘트를 이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많이 해드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 추매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이 근데 저는 100% 다 주식에 들어가 있어서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익절할 수 있는 거는 좀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고 매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거시적인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매몰되게 되면은 투자를 자꾸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럼 기회를 다 놓치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좀 용기를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국내 증시 비상을 겪으면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 많을 것 같아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다뤄야 될 것 같고 금통위에서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들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앞서도 이제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수치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환율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저도 차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었는데 자, 환율 언제쯤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외 변수 것들, 역시도 네.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이 좀 과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한번 저는 증시가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는데 맞아요. 좀 초치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완화 국면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좀 과한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한 번 정도 이제 부러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조금 더 밸류적으로는 매력은 있어졌다는 거네요.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도 또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건 오늘 시장 딱 보니까 한국이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을 가지 말아라 이런 또 공지사항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주 뭐 관련해서도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면세점 관련주들도. 그럼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회복 시점들 언제쯤 될까요? 역시나 리스크 해결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저가 매수의 시점으로 또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가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외국인들도 돌아오는 거를 이제 좀 보려면 결국 한번 뭐 미국 증시도 좀 무너질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좀 무너지면서 강달러 기조가 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 기조가 마무리되면서 주변국들로 돈이 퍼지게 되면 한국으로도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 전에 한국 증시가 한 차례 환율발 증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외인들 매수세가 이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거고 이제 이번 달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주변국들로 유동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확보될 거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과정 안에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줘요. 그때가 이제 기회인데 투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를 못 합니다. 기회일 때. 이제 한국 증시가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부터 바로 반등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좀 공격성을 띠실 만한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입니다. 급격하게. 뭐 아시다시피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이는데 정치 테마주에 관한 대응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럴 때 이제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 많이 현혹하게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정치 테마주 안 건드리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거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좀 권장드리고 싶은데 정치 테마주는 이 위험하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섹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위험하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어디서 보냐면 결국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지금 시장이 정치 테마주의 그런 이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니까 위험한 투자라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옮겨가게 되면 아마 시장 자체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금 확보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타점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자체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경우에 또 외국인이 돌아올 만한 그런 면모는 전혀 없어 보이는 시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업들에게 리스크는 없는지 일단은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를 좀 먼저 맞는 상황이 오히려,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불안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트리거는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 이 사이클상은 유사하게 가는데 가면만 좀 바꿔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내놓았던 이 돌발 악재가 네. 가장 이제 트리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그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다 촉발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환율발 증시 급락을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좀 매를 빨리 맞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락이 차라리 좀 빨리 나오는 게 어떨까. 급락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이나 몇 개월 전 이제 지수 수준은 아득히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의 하락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개장이 안 될 정도였다. 그러면은 그랬다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악재가 크게 터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이제 터질 게 이 신뢰도 문제가 이제 촉발되면서 외국인 매도러시가 환율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외환보유고가 계속 속된 말로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방어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인데 이게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외국인들도 지금이야 괜찮지만 앞으로도 괜찮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환보유국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당국에서 간밤에도 뭐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 증시 리스크, 뭐 금융시장 리스크의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네. 조치야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많이 해놨어야 대처가 되는 거지. 그쵸. 지금 와서 이제 준비해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소액호 외환간 고치는 게 맞고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이 드라이빙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미국이 저런 스탠스, 자국 우선주의, 미국으로 다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 쪽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얘기에
좀 너무 신뢰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외 변수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외 변수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객관적으로 또 시장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이러한 사태들이 우리가 그간 이제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업의 밸류 관련한 공시들도 어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마저도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들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액션을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럼 정부에서 열심히 하는 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각종 정책들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 불경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2021년도, 2020년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금투세를 적용해야 될 만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면 그거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네. 아무래도 시장이 너무 좋고 돈을 번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되죠? 말이 쏙 들어가죠. 오히려 그거에 플러스 더 얹어서 상법 개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주주 친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 부동산이 한국은 그동안 투자 시장을 많이 이끌어 왔잖아요. 부동산 생각하면 쉬워요. 부동산 하락장일 때, 어려운 장일 때 어떻게 되죠?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혜택이 부여돼요. 주식시장도 비슷할 거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액션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완화된 이 규제들이 결국 상승장을 불러왔을 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거든요. 하락장을 막는 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트리거로서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갈 때 굉장히 파급력 있게 올라가는 힘을 발휘해줘요. 이게 용수철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화되고 있는 이런 스탠스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고 아마 하락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카드를 꺼내면서 풀어주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카드가 풀리고 있구나.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